아,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멋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한번 뒤에는 좀 빠를 거니까 앞에 부분만 정확하게 짚어두면 뒤에는 빨라지니까 119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앞에 시간에 세 가지 현금 패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의 현금 패턴, 중산층의 현금 패턴, 그다음에 부자의 현금 패턴을 배웠어요. 즉,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현금 흐름 표가 당신이 돈을 다루는 스토리를 들려준다. 여기 위에 119페이지 위에 박스 있죠? 요거를 한 번 더 짚어주면서, 쭉 진도를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 밑에 보시면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 즉, 재정 관리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 돈을 벌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관리하고 최대한 오래 보존하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 이제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당신은 돈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그 돈을 쥐고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아니면 쭉쭉쭉쭉쭉 나가기만 하냐?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의 현금 패턴이냐, 중산층의 현금 패턴이냐, 어, 부자의 현금 패턴이냐를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 해서 122페이지. 자, 소득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뭐죠?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대리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누구나 그 뭐 승진을 잘하든 못하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소득이 증가합니다. 근데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머릿속에 뭐밖에 없다? 당신의 머릿속에 소비자 패턴밖에 없다. 소비자 패턴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제일 먼저 꿈꾸는 집을 사기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일단 새 집을 사고 나면 그들은 이제 뭐가 붙어요? 재산세라고 하는 요즘 보유세도 있죠. 세금을 탁 붙어버려요. 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애가 누구라고 했죠? 세금. 가장 독한 놈이 누구예요? 세금. 음. 자, 그래서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집을 샀는데, 분명히 나는 집을 샀는데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부채인 거예요, 부채. 부채. 쟤 왜 부채를 가지고 저렇게 있지? 결국 이게 첫 번째 생지레앙스에 당신이 빠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123페이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자, 손익계산서, 아니, 그죠. 수입이 늘었어. 1번이라고 쓰세요. 수입이 늘었어. 자, 신입사원이 부장님이 됐어. 수입이 늘었어. 그러면 대차표에 가서 부채 2번을 하세요. 집을 샀어. 집은 자산이다, 부채다? 부채다. 2번 집을 샀어. 그러니까 지출, 위로 다시 올라가세요. 지출이 늘었어. 3번 세금이라고 하는 놈이 늘었어. 음. 자, 이렇게 됩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자산을 가장 먼저 구입하지 않고 부채를 먼저 샀기 때문에 결국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아메 비즈니스 얘기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1번이면 너체보지 1번이 뭐예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그거 똑같이 금융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근데 그 우선순위의 1번이 뭐다?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그래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집을 사서 당신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다. 자, 사는 것 자체는 자산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죠? 그런데 집을 사서 당연히 내가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가 봤을 때는 100% 뭐다? 부채인 거예요, 부채. 그거 내가 들어가면서 그걸 자산화 시킬 수는 없거든요. 어느 누구라도. 근데 부채인 거예요, 부채.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집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 내 수입이 높아졌어? 그래서 집을 먼저 사야지. 나 집부터 좀 사고 싶어.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 명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요런 거. 그러면 어떤 집을 또 삽니까? 내가 살기 좋은 집을 당연히 살려고 하죠. 내가 살기 좋은 집. 예를 들면, 근데 이걸 나 지금 내가 집을 살 거야? 그런데 이걸 자산의 개념으로 먼저 살려고 해, 내가. 자산의 개념이 훨씬 커.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 그게 가장 먼저 커서 그 대상으로 집을 사고 싶어. 그건 뭐예요? 현금 흐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세를 잘 받는데 집을 사겠죠.
이해됩니까? 내가 살 곳, 내 직장이 여기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AP 근처. 그럼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좋고, 뭐 애들 유치원 가까우면 너무 좋고, 학교 가까우면 너무 좋고, 남편 직장 가까우면 너무 좋고, 마트 있으면 너무 좋고, 시장 있으면 너무 좋고, 막 이런 모든 조건들. 내가 살기 편한, 내 입장에서 살기 편한. 그럼 100% 부채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집을 자산의 입장으로 먼저 구매하려는 목적, 금융 지식이 있어. 예를 들면.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건 현금 패턴이고, 현금 흐름이거든요. 돈이 돈을 만들게 하는. 그러면 뭐예요? 예를 들면 직장인이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곳. 직세권이라 하죠. 그죠? 뭐 그런 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현금 흐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빈집으로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막 나갔다 오면 또 들어오고, 나갔다 오면 또 들어오고, 요런 데 있죠. 그런데 내가 집을 사서 빨리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 틀리다. 이제 우선순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자, 봐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나랑 얘기해 보니까 뭐야? 자본을 만들어야 되죠. 1번, 우리가 부자의 현금 흐름 패턴의 1번이 뭡니까? 임금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자본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알겠어. 1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재정 관리 능력이 1번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런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종잣돈. 돈 없이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본이 있어야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근데 만약에 있잖아? 지금 자본 없잖아. 자본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자본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있어. 그런데 있잖아? 자본이 자본을 만들어내는데 당신의 노력이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아직 이제 아메 오픈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아메가 그거거든요. 모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자본이 자본을 만들어내요. 모든. 그쵸? 그런데 유일하게 아메의 비즈니스는 뭐예요? 내 노력이, 내 시간만 투자해서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카테고리예요. 여기서 이제 프로모션 빡 하면 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124페이지. 자, 당신의 문제가 뭔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의 문제가 뭐예요? 가진 돈을 쓰기만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너무 합당해. 이유를 가지고 뭐라 하진 않아. 이유는 너무 맞아. 어, 당신이 흥청만 써 쓴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당신이 문제가 돈을 다 쓰는 게 문제인데 그 쓰는 카테고리 안에 명품백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의 그 쓰는 걸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게 문제인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만 한다는 데 있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뭐 빚을 갚고 싶고 뭐 예를 들어 뭐 이유가 너무 이유가 사실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너무 합당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돈이 더 많이 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어야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라고 정말 궁금해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식밖에 없다.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125페이지. 자,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문하지 않는 거. 이게 당신의 첫 번째 문제죠. 그냥 주어진 거 안에서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 이미 거기는 쥐 바퀴인데, 그죠? 우리로 치면 다람쥐 쳇바퀴 안에 당신이 이미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거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답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자, 부자아빠 첫 번째 레슨이 뭐였어요? 다른 길은 없나? 부자아빠가 로봇을 통과시키는 두 가지가 있었죠. 정말 이거밖에 없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이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야 선순환, 다른 카테고리의 당신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자,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신 삶 속에서도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 자, 나중에 제가 이 페이지를 다시 들고 와서 뭐라고 사업 설명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당신의 치약을 놓치고 있었고 당신은 당신의 된장, 고추장, 간장을 놓치고 있었고 생리대 뭐 놓치고 있었고 이 당신은 당신의 뭐 물을 놓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놓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해줘. 여기 다시 돌아와서.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놓치고 있는 건 뭐지? 생각해야 된다. 분명히 분명히 지금 내 상태에서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나는 왜 못 빠져나오고 있지?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내가 나중에 그 놓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지혜, 자신 안에 담긴 천재성을 믿지 않고 뭐만 따른다? 대중을 따른다. 근데 127페이지 부자 아빠는 1번 무엇을 하지 않았다? 대중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아메를 강력하게 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중을 따르지 않았다. 자, 부자는 몇 프로입니까? 항상 어느 나라건 5%예요. 어느 나라건. 95%는요,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범이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내 옆집 친구랑 내 또래 애들처럼 뭐 요 정도 집에 요 정도 소비에 요 정도 애들 키우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당신은 대중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죠? 대중이 몇 프로예요? 95%라고. 근데 대중을 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5%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 라는 말을 부자 아빠는 가장 혐오했다. 그리고 할 수 없다는 말도 가장 혐오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밑에 박스 엄청 중요한 얘기. 127페이지. 당신의 팀원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팀원은 대중입니까? 물어봐요. 당신의 팀원은. 당신이 늘 만나는 사람들은 대중입니까? 5%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당신이 너무 좋아해서 만나서 스트레스 풀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있고 당신이 그냥 당신 시간 안에 늘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했을 때 대중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봐요. 그러면 다 대중이라고 얘기하겠지. 그죠? 다 대중이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은 대중밖에 안 되겠네. 당신이 늘 만나고 있는 사람이 대중이니까 대중밖에 안 되겠네. 그럼 그 안에서 책 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요. 책 읽는 사람 있어 없어요? 100%다 없다 하거든요. 운동하냐 물어보면 안 돼. 그건 좀 한 번씩 있어.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지금 책을 풀고 있잖아. 그 사람이랑 같이. 그러니까 뭘 물어본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책 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대. 그럼 대중이네요. 그럼 당신도 대중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당신이 먼저 나랑 이렇게 책을 함께 읽어내는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대중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세요. 자, 밑에 보시면 사업가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자, 사업가에게, 즉 부자에게 바꿔주시면 돼요, 말을. 부자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부자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거. 팀워크이다, 팀워크. 팀원, 팀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어울리 이게 아니라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당신이 어울리는가가 부자에게는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봐도 돼. 이때 팀 프로모션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책 읽는 모임. 저는 이제 아메이를 첫 번째 뭐라고 프로모션한다? 책 읽는 커뮤니티. 자, 지금 당신의 실력은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자, 지금 당신의 실력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커뮤니티가 당신의 돈이고 당신의 실력이고 당신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죠? 그러니까 그 퀄리티 있는 것을 1번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대로 행동하는 커뮤니티 사람들. 그래서 이때 이제 꿈판도 보여주고 이 꿈판을 보여줄 때 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의 꿈판 쫙쫙쫙쫙 보여주는 거죠. 이제 파트너들 꿈판을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다가 쫙쫙쫙쫙 이 사람은 이런 꿈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런 꿈이 있고 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걸 쫙 프로모션 다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랑 늘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하는데, 내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나는 여기에 당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프로모션 합니다. 난 이 커뮤니티에 당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 128페이지. 똑똑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 고용한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한다. 자, 128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좋은 교육을 받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 우리가 보면, 이야,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돈에 대해서 다, 돈에 대해서 금융 지식이 다 빵빵한 건 아니다.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다는 거. 왜? 학교란 좋은 고용주가 아니라 좋은 직원을 육성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공부 굉장히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우리가 말하는 우와 그래요? 대박 멋져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고용주 되는 걸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직원 되는 것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비례하지 않는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속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라고 속이 보인다. 옛날에는 겉이 보였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 이런 것이 보이는데, 이제는 뭐가 보인다? 속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물주다. 우와, 저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속을 먼저 본다, 이 말입니다. 속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133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또 한번 뼈를 딱 때려줘야 됩니다. 보세요.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못한다. 맞아요? 어. 당신이 투자할 돈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이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 우리가 말하는 대중은 다 돈이 없어요. 어떤 돈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1번 뭘 못해요? 투자를 못해요. 결국 투자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 경험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해요. 투자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명한 투자가가 되지 못해요. 거기서 발달하지 못하면. 투자머리가 1도 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투자머리가 1도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 현명한 투자자들에게 모든 좋은 물건은, 그죠? 이미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선점해서 다 들고 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이 투자 물건을 잘 볼 것이고, 그죠? 투자 물건을 잘 보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걸 다 들고 간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팔린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그러면 우리 같은 대중은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에 관한 안정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산 물건을 그 다음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 유통의 맨 끝자락 소비자로밖에 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됩니까? 소비자밖에 안 해요. 소비자밖에 안 된다. 투자의 소비자. 우리는, 대중은 투자의 소비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내 가난한 아버지는 늘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지출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입에 맞춰서 지출하고 있죠. 100%거든요. 수입에 맞춰서 지출하기 때문에 자산에 투자할 수가 없었고 자산에 투자하는 경험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늘 부채를 샀다는 말입니다. 자산을 사지 못하고 늘 부채를 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34페이지 소득과 지출을 동등한데 여기 그림 설명해 주세요. 자, 가난한 아버지의 재정 상태는 뭐예요? 소득과 지출이 동등하다. 왜? 소득에 따라 지출을 했기 때문에. 뭐 겁이 나니까 오버하지도 않아. 레버리지를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레버리지가 뭐예요? 자, 이 세상에는 좋은 빚, 나쁜 빚이 있는데 우리는 나쁜 빚에 대해서 들어본 역사가 없어. 빚은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 빚이 그렇게 나쁜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이재용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부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용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이재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채가 제일 많은 놈도 누구예요? 이재용이에요. 그런데 그가 받은 부채는 어떤 부채일까요? 레버리지, 이자가 제일 싼 부채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부채는 이자가 제일 높은, 은행 입장에선 너무 좋은 부채야. 은행 입장에서는. 어? 담보대출인데도 이율이 어때요? 높아요. 그죠? 그런데 이재용은요, 몇 프로로 돈을 쓸까요? 빚을, 나라 빚을. 나라 돈 씁니다. 나라 돈 쓰잖아요. 몇 프로 했을까 도대체? 그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된다. 근데 레버리지를 활용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수입이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부채를 계속 늘려가. 왜? 안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자 아빠의 재정 상태는 뭐예요?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요. 수입이 훨씬 많아요. 왜? 자산을 계속 순자산을 사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자, 135페이지. 자산 부분이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한다. 그러면 남은 돈을 다시 자산 부분에 재투자한다. 이 135페이지의 대차표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 대차표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당신의 현금 흐름표가 이 대차표를 따라다녀야 돼요. 이걸 딱 그리 벼룩박이 붙여놓고 이 대차표로 따라가야 돼요. 수입을 높은데, 자, 보세요. 수입이 높아. 수입이 높아서 제일 먼저 뭘 사라고? 1번, 내가 평사원에서 부장님이 됐어. 과장님이 됐어. 그럼 수입이 높아. 그러면 평사원에서 했던 지출을 그대로 유지. 이해됩니까? 내가 100만 원 벌 때가 있고 300만 원 벌 때가 있어. 자, 지금부터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신이 500을 벌고 있어? 그럼 좀 이따 700을 벌겠지. 그렇죠. 누구라도. 그러면 500 벌 때의 지출을 무조건 유지. 그 어떤 것도 늘리지 않는다. 무조건 유지. 그리고 잉여분 500에서 700으로 늘어났어. 잉여분 200만 원을 어디다 한다고요? 자산에 투자한다고. 자산에. 담은 10만 원이 나오는 현금 패턴이라도 자산에. 그러면 500 이제 700이죠. 710만 원이 되죠. 지출을 그대로 가져갔으니까. 맞아요? 자, 500만 원. 자, 500만 원 내가 500만 원 벌 때 500만 원 지출했어. 지금 이게 당신이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이해는 됐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500이 700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남편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 제가 아까 말했죠? 자, 자본만이 자본을 만들 수 있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가 당신의 노력,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자본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진짜 더 똑바로 들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자, 이 부자가 되는 현금 패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아메이가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메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아메이가 그러니까 돈을 넣지 않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거 노동 소득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요? 쿠팡 띄고 뭐고 저 띄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수입 자, 내가 5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500만 원 남편이 갖다 준데 500을 다 닦아 쓰고 있어. 근데 나는 부자로 가야 되겠어. 이제 정신을 차렸어. 오케이? 그러면 700으로 수입을 늘려봅시다. 무슨 수로 700을 늘려요? 1번 쿠팡 뛴다. 뭐 2번 뭐 이런 것밖에 없어. 근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당신 10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가 해, 그걸 아무도 못해. 그럴 바세는 제가 이 돈 안 들어가고 수입을 늘리는 걸 알려주겠다. 10만 원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이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10만 원부터 패시브 인컴, 자산을 늘리는 거를 제안하면요. 100%다 한다 합니다. 이때는 100%예요. 100%. 100%다 한다.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표를 이해시키라고. 이 현금 흐름표를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세요. 그러면 아메이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아메이가 이게 자꾸 봉다리에서 가치를 바꿔놔야 돼. 그 사람 머릿속에서 파는 거.
나는 못한다. 파는 거. 이런 거에서 이런 완전히 다른 느낌의 아메이를 건드려 놔야 돼요. 그래서 아미 아는 사람들이 다 대단하게 보이게. 그쵸? 자, 136페이지. 중산층이 고생하는 이유는 뭐다? 또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주요 수입이 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임금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이 줄면 혹시 임금이 동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끊임없이 이제 임금이 인상되면 자, 뼈 때립니다. 세금이 인상됩니다. 임금이 인상되면 제일 세상에서 빠른 놈이 누구랬죠? 세금. 세상에서 제일 삐세 속도, 제일 빠른 놈이 세금. 임금이 인상되면 당신은 임금이 인상됐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어떻게 본다? 아이고, 세금 커졌다. 이렇게 본다. 자, 임금이 늘어나면 또 뭐가 늘어난다? 내가 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 거는 인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내 월급이 뭐 10만 원 올랐으니까 30만 원 올랐으니까 어때? 아, 요 정도 해도 돼. 지출을 늘릴 생각도 또 하죠. 그래서 100% 당신은 생지레앙스, 지바키, 덫이라고 하죠. 덫. 우리 캐시플로 게임에서 생지 레이스를 지덫이라고 하잖아요. 지덫. 덫에 빠져든다. 세금을 모르기 때문에 1번 당신이 덫에 빠지는 1번 세금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산 그 집 안에 당신이 들어가는 것은 100% 부채다는 거예요. 집을 샀기 때문에 세금도 나오죠. 그죠? 다 세금이야. 자,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 이 뒷부분은 또 건드려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아니까 됐고. 자, 그래서 140페이지. 여기서 완전 마지막에 뼈를 한번 딱 때려줘. 오늘 끝을 낼게요. 자, 140페이지. 그래서 중산층. 당신 뭐예요? 물어보면 다 중산층이라 하거든요. 자, 중산층은요. 이 세 개를 위해서 일해요. 1번 회사를 위해서 일해요. 그죠? 2번 세금을 내니까 정부를 위해서 일해요. 그죠? 세 번째 은행 대출이자 당신은 집이 부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은행을 위해서 일해요. 당신의 시간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일해요. 근데 두 번째,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의 밑에 줄을 꺼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1년 중 1월부터 5월까지 순전히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 5개월 동안. 1, 2, 3, 4, 5. 5개월 동안 그 50%의 세금을, 그죠? 세금 이렇게 빡시. 우리가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의료비 이런 거 엄청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알죠? 그건 손을 대본 적도 없죠. 그죠? 여러분 통장에 찍힌 역사도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141페이지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재산이라. 나 우리 집 있는데 그거 아니다. 생존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 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그래서 143페이지 요 박스 있죠? 미안, 자기야. 그만해야 되겠다. 30분에 그 네네, 요게 끝이에요.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이들은 오직 지출만 한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겨서, 자, 중산층의 그래프, 그죠? 임금이 들어와서 부채를 사서 지출로 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 가난한 사람이 된다. 이해됩니까?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